이렇게 유지됩니다. 그거에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네, 이춘재의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이어졌던 화성 8차 사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경찰이 당시 수사팀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는데 검찰이 갑자기 그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과거 경찰의 부실 수사나 강압 수사, 조작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시각이 또 지배적입니다. 김지혜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저께 갑자기 수원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막상 발표한 내용은 이춘재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그동안에 경찰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왜 네. 가져오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을 검찰에서 그 자청을 했는데요. 네. 그 명목상 공식적인 그 이유 자체는 윤모 씨의 그 변호인 측에서 네. 검찰이 직접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 의견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네. 경찰이 여러 가지 그 불법 감금, 직권남용 혐의 등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함과 동시에 또 국과수에서 분석했던 정황 자체가 조작이 있었다. 국가수에서도 조작이 있었다. 네, 그것이 가장 큰 명목상의 이제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서를 검토하고 나서 직접 수사의 필요성을 검찰이 느꼈다 이렇게 그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바로 이를테면 윤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함과 동시에 또한 검찰이. 네, 검찰이 말이죠. 그리고 그 부산 교도소에 있었던 이춘재를 그 수원 구치소로 이감을 하는 이런 상황도 이르게 되었고요. 가까운데 불러놓고 조사하겠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춘재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팀도 형사 만들고. 6부 아래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네. 이만큼 이제 그 전격적으로 직접 검찰이 이춘재 8차 사건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공식적인 것인데 네. 과연 이런 공식적인 이유가 다냐 아니면 이 시기에 사실은 이 사건을 이용한 또 다른 검찰 조직에 관심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서 부산교도소에 원래 있었고 이춘재가요. 네. 경찰이 항상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가서 만났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한번 가봤더니 없더라. 검찰이 데리고 갔더라. 수원구치소로. 이러면은 검찰이 경찰한테 연락을 안 하고 데려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면 셈이 경찰은 되는 좀 거죠. 황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9일 날도 경찰이 가서 면담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때 검찰은 법무부에다가 이감 요청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10일 날 데려왔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저께. 10일 날 네. 이제 승인을 통보받아서 결국 수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네. 10일 날도 경찰들은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면담 조사를 계속 하려고. 근데 갔더니 이감되었다라는 통보를 받고 그냥 돌아왔다라는 거죠.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사 중인 거를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 쪽, 그러니까 검찰에서 받아서 조사하겠다라는 정도의 통보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춘재에 대한 그 검찰 조사가 이미 시작됐고요. 네. 면담 조사도 또 잘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그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제 경찰에 대한 어떤 비위 혐의가 포착이 되면서 네.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결국 검찰 얘기는 경찰의 이 수사, 과거 경찰의 잘못을 경찰에다 맡길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사 이 부분도 지금 부실하고 뭐 더디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검찰은 그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그 지연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 형사들의 가혹행위에 관한 자료 자체가 건네져 있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의견을 검찰이 직접 표하고 있고요. 특히 그 더디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의견서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 수사 윤 촉구, 씨의. 윤 씨의 그 더디다고 하는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경찰의 8차 사건 수사가 무엇인가 이제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공식적으로 그렇게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이 그 재심 청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이 재심 청구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재심 청구와 관련돼서 네. 검사는 일반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검사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법원에 간 거고. 그렇죠. 네. 사실은 수사의 소위 말해서 직접 주재자이기 때문에 네. 직접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상당히 성급하게 적극적으로 경찰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청하고 하는 것 등이 상당히 그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비난 자체는 검찰이 경찰 이 수사 8차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함의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과거 수사 자료를 안 준다 이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안 주고 있는 건지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 이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검찰의 그 입장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쭉 분석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이를테면 고문이라든가 아니면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정황이 드러난 것 같다라고 하는 취지의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이른바 직권남용 혐의가 검찰에 의해서 포착이 된 것인지, 그런데 사실은 경찰이 그것을 다 감내하고 네. 소위 썩은 고름을 이렇게 빼내는 각오로 사실은 이 8차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임에도 마치 이제 그 경찰이 과거의 담당 형사를 불러서 수사의 주체로서 예를 들면 벌을 주고 하는 모습 자체가 지금 전체적인 그 입장으로 봐서는 그럴 만한 과연 실익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공소권이 공소시효도 없는 지났고. 네. 이미 다 도과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수사 자료와 관련돼서 혹시 이러다가 이제 서초소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처럼 갖고 있는 자료도 또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상당히 불만 아닌 불만이 토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불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과거의 지은죄 때문에 네, 그렇죠.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수사 경찰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국과수 감정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니까 이 국과수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떻게 그 수사 결과를 이첩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네. 근데 나름대로 이제 경찰이 과거에 본인들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말로 그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검찰이 믿어주지 못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 수사권 조정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죠. 검찰이 일부러 이렇게 경찰의 어떤 뼈아픈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좀 여론전을 벌이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 경찰을 과연 여러분, 국민 여러분 경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을 하는데 예, 바로 그런 거죠. 경찰한테 그런데 수사권 줘도 되겠습니까? 네, 라고 저희가 물어보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검찰에 이제 수사 지휘권을 주었던 이유는요. 경찰이 이렇게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검찰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지휘를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검찰에게 지휘권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는 이 사건이 꼭 경찰의 잘못만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검찰이 그 당시에 이거를 결국은 바로잡지 못하고 바로 기소에 들어간 거잖아요. 수사 지휘도 했을 거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을 신뢰할 수 있었다면은 그 당시 검찰에 내가 경찰에서 이런 가혹한 수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검사 그것을 인지한 후에 바로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역시도 바로잡지 못한 과오가 함께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경찰의 잘못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우리가 해결을 볼 수 있는 문제인가 좀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과거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잘못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거를 바로잡지 않았고 또는 검찰도 어쩌면 지휘했던 검찰도 동조를 하거나 뭐 묵인을 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경찰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드러난 부분 이것 때문에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을 경찰 내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워낙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 숨진 전 수사관의 뭐 핸드폰 압수수색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네. 뭐 황운하 경찰청장이 한참 논란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한꺼번에 맞물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행동을 할 때 검찰도 경찰도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혹은 여론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양대 수사기관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좀 피곤하고 한심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이게 검경 갈등 또는 뭐 수사권 조정을 위한 을 둘러싼 어떤 다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검찰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인사들이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을 하면서 로비를 하고 있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또 걸리면 검사 실명을 공개하겠다라고 경고도 했는데 이해찬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국회 검찰 간부가 나타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엄중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한다면 실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집권 여당이 이를테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뜻을 모아서 마련된 법안 자체를 그렇죠. 검찰 간부들이 그 조직적으로 소위 그 국회에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니냐. 즉 집권 여당이 정책 의지에 정면으로 방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 활동에 대한 방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있으면 실명을 바로 공개하겠다. 의정 활동하려면 국회로 들어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7페이지짜리로 만들어서 검찰 간부가 그 개별 의원을 접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내용인즉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수사 지휘권은 계속 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직접 수사 권한 자체를 계속 강화하겠다. 검찰의 말이죠. 뭐 이것을 결국 요약하게 보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금과 다른 검찰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입법 조항 전체를 사실은 말만 조금씩 바꿨지 다 부정하고 몰각시키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시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민주당 대표 이해찬 의원이 저렇게 강력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일개 그 정부의 청입니다. 즉 부도 아니고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는 것인데 사실 법무부 자체가 자체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검찰청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마치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오만한 검찰의 조직의 모습이 아닌가. 의견을 전달하려면 법무부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일단 계층을 밟아야 되는데 소위 일각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이 아니냐라고 하는 단면의 치부가 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결국 검찰의 지금까지의 조직 권한과 수사 권한 이 전체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좀 포함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게 사실 금품이 오가는 로비가 아니라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기관에서. 그리고 경찰도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네. 제가 볼 때는 여당 내부에 의원들 사이에 지금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검찰도 경찰도 모두 이제 공정하게 이제 다가서서 어느 정도는 의사를 개진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뭐 어느 한쪽의 의견 개진만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또 검찰의 특수성상 예를 들어서 그런 의견 개진 과정에서 어떤 그 의원들을 좀 더 잘 설득시키기 위해 조금 어떤 무리한 그런 제안이 있지는 않았나 혹은 거래 예, 그렇죠. 거래 일정 제가 차마 그거는 입에 담을 수 없었는데 뭔가 거래의 정황이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일단 의견 개진까지를 맡기는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어쨌든 싶습니다. 부적절한 사례들이 이해찬 대표 귀에 좀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저렇게
발끈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